네, 이미 한 차례에 걸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관련한 특혜 의혹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의 설명을 저희가 어제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해소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의혹이 확신화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인척 채용 비리 관련한 것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고 취업의 전선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청년들이 굉장히 큰 좌절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 더해서 어찌 보면 사정기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자녀가 채용의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가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잘 챙겨서 끝까지 사실관계를 또 진상규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 낭독에 들어가겠습니다. 외교부의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에 이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청년들이 박탈감과 상실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루 뒤인 25일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합니다. 다른 공직자 자녀라면 검찰이 수사를 할 사안인데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앞장서서 국선 변호인을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마치 검찰과 입을 맞춘 듯이 연이어 외교부 그리고 외교부 소속 기관인 국립외교원도 언론에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외교부가 동맹국인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에서 이번 사안과 같이 우리 국익을 위해 민감하고 또 발빠르게 대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검찰, 외교부, 국립외교원의 동시다발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혹을 확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아직 심 총장 측의 자료 제공 동의를 확인하지 못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외교부가 검찰총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알아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용들도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검찰총장 자녀가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 지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였습니다. 심 총장의 자녀는 채용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지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립외교원의 극진한 배려로 서류 전형을 무사히 통과한 것입니다. 둘째,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한 점은 도무지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공 분야를 변경해 재공고했다고 하지만 너무나 궁색한 변명입니다. 슬라이드를 살펴보면 지원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 기한 연장을 했지만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심우정 자녀 채용이 유일합니다. 셋째, 심 총장 자녀가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인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심 총장 자녀가 제출해야 하는 응시원서의 경험 혹은 경력 사항에는 지원 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 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지원한 직무 분야는 정책조사 연구입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경력 8개월을 제외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의 업무는 학술행사 지원, 보고서 편집 및 간행, 홍보 및 콘텐츠 제작 등으로 정책조사 연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통일부처인 외교부 내 다른 채용 공고문을 보더라도 인턴, 조교, 객원연구원 경력은 실무 경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릅니다. 타부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국어원의 공무직 채용 공고를 보면 상근 경력만을 인정하고 대학 조교,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연구 용역 수행 경력은 제외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직 채용이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 같다고 하지만 이조차도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답변입니다. 외교부 타 채용 분야와 타부처 공무원 채용에도 이 같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이 아니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에게만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것입니다. 더욱이 15세부터 29세 사이 청년 중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 청년들이 12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위 공무원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청년들은 취업도 빈익빈 부익부, 백 없는 게 죄라며 분노를 넘어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을 포함해 공무직 채용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이고 상임위 차원에서 특혜 채용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 하는 얘기는 저희가 뭐 기자회견문에 다 담으려면 8만 대장경급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간결하게 했고요. 외교부에서 한 얘기는 35개월의 경력을 충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5개월의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신민경이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에 진학해서 공부를 풀타임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런저런 것들을 겸업으로 해서 수행한 기간을 그냥 그대로 다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른 부처의 공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직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그냥 정규직입니다. 공무원만 아닐 뿐이지 정년까지가 보장되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물론 기간제도 하지만 공직사회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직 채용 공고에 보면 대개 경력을 인정할 때는 상근 경력,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8시간 5일 근무해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0시간을 근무를 하면은 풀타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경력을 풀로 인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40시간이 안 되면 비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나는 30시간을 했어요. 일주일에 나는 10시간을 했어요. 라고 하면 10시간이면 4분의 1 이렇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풀타임으로 공부를 석사 과정에 있으면서 또 어느 연구소의 연구보조원으로서 거의 2년 가까이를 일을 했다. 이걸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대개는 그렇게 경력이라고 체크를 해왔다 하더라도 기간이 공부를 하는 기간과 겹친다라고 하면 이거를 구태여 인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러면 시간 단위로 시간으로 끊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의 성의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그냥 풀타임으로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엔 가버넌스 센터에서 인턴십을 한 건데요. 인턴이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험형으로 하는 인턴이 있고요. 하나는 실제로 페이를 받으면서 4대 보험을 인정받으면서 하는 인턴십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을 인정받고 페이를 받으면서 하는 인턴은 경력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되게 이제 우리 사실 국회에도 좀 있지 않습니까? 방학기간 3개월 뭐 이렇게 이용해서 인턴십 하는 경우에는 그걸 이제 체험형으로 하는데 유엔 가버넌스 센터에서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여가 주어지지 않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체험을 원하는 경우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체험형 인턴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대학원
석사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건데 이것도 풀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5개월, 24개월, 2년이 넘었다 하고 인정을 해준 것이지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대개는 경력 인정과 관련한 뭐 그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거를 다 인정해야 돼. 왜냐하면 불분명하니까요. 하루에 몇 시간을 했는지도 안 나오고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냐 마냐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데 전혀 그런 거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취하지 않고 그냥 낸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고 2년이 넘었다. 그렇게 해서 그 국제 정치학이라고 하는 석사를 가지고 있고 관련 분야 경력이 2년이 넘어서 충분합니다라고 해서 합격 통지를 하고 지금 신원조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끝이 나면 그냥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조금 신원조회가 늦어지고 있는 건지 결과가 안 오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왜 경자석사를 채용하겠다고 했다가 왜 갑자기 국제정치 분야로 바뀌었냐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답변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응모하는 사람이 적어서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응모하는 사람이 적어서 외교부가 기한 연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채용 공고 사이트를 가시면 재공고가 아니라 제재까지를 기한 연장을 해서 해당되는 분야의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이지 이렇게 한번 했는데 그것도 사람이 모였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찾기 때문에 면접까지 봤는데 그 면접자를 불합격을 시켜버리고 아예 분야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분야의 사람을 공고를 하면서 첫 공고도 아니라 재공고라는 형태의 모집을 한 것도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외교부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저희 외통위 위원님들이 설득이 되지 않는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과연 이게 이해가 되겠는가, 설득이 되겠는가. 한번 외교부 전체 이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취준생들이 납득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납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외교부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추가로 뭐 하신 말씀? 네, 경력은 이거 와서 봤어요.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맞습니다. 아, 새로운 판결인가요? 아니요. 이게 원칙적으로 경력은 주 날짜가 40시간.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하로 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거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데 대해서 원래 좀 약한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명백하게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계산하고 돼 있습니다. 전임 근무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요. 대개의 경우. 시간제 근무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걸 아는 신문협인데 왜 시간으로 계산하지? 그래서 시간으로 했나 봅니다. 외교부가 다른 채용 분야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이번 건만 그렇게 하지 않았지 외교부의 타 채용 분야에서는 경력은 해당 자격 요건에 제시되는 직무 분야 경력을 의미하고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 명시해야 하고 경력 기간은 여기도 보시면 통상근로, 전임 근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외교부의 타부서는 그렇습니다. 전임 근무 시간 40시간, 8시간 근무 5일, 40시간이죠. 우리가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해서 산출해서 경력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우정 총장에 따른 풀타임으로 석사 과정에 진학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풀타임으로 역시 연구 보존 업무도 했습니다. 그게 다 인정이 되는 사상 초유의 경력 인정 사태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예 외교부는 인턴이나 조교, 객원, 연구원 경력은 불인정한다라고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 여러분께서 취재를 좀 많이 해주셔서 뭐 저희한테 제출을 잘 안 하고 있는 자료를 하더라도 언론 여러분들이 잘 확보를 하셔서 제대로 취준생들이 지금 뭐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한 12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 청에서 최열 장관은 그 주일대사 만났는데 그 사람 모르고 뭐 공정하게 진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러면 내가 알고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뭐
듣기로는 박철희 주일 대사가 그 국제대학원에 있었을 때 수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들은 건데 저희가 그래서 뭐 그걸 질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예 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조태열 장관이 본인이 스스로가 그건 답변을 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당시에 국립외교원장이 박철희 전 주일 대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여도 드렸습니다만 국립외교원의 경우에도 그 자격 요건을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기준을 국립외교원의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채용 기간 내에, 그러니까 뭐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라고 하면 그 15일까지 해당 자격을 만족하면 그것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우정 총장의 딸 신민경 씨는 그게 아니라 2월 5일자로 접수를 어쨌든 접수가 마감이 되는데 그때자로는 석사 학위 취득자가 아니었죠. 석사 학위 소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꼭 그렇게 졸업 예정자까지 학위 증명을 갖게 될 사람까지를 포함하고 싶은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 포함이라고 하는 것을 채용 공고에다가 아예 이렇게 넣어줍니다. 괄호를 열고 졸업 예정자 포함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거나 그게 아니면 채용 공고일까지 채용 공고 기한 마지막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 인정이거나 또는 그것이 면접 당일까지 뭐 인정 요런 아무튼 아주 자세하게 그것들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국립외교원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물어오는 사람에게 전화로 혹시 졸업 예정자도 응시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 응시해도 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몇 명이나 한 8,000명 정도가 그 해당되는 그 채용 공고를 봤는데 외교부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그 국립외교원 사이트에 있는 거를 다 합치면 거의 7,000이 넘게 봤는데 그중에 몇 명이나 그러면 전화를 해서 혹시 졸업 예정자인데요 저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왔냐라고 했더니 그건 뭐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자, 예. 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성명에도 있었지만 가장 기본은 역시 이렇게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를 했다고 지금 검찰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외통위원들한테 그 관련된 자료가 제대로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자분들께서 좀 이렇게 취재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빨리 좀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뭐니 해도 형평성, 공정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검찰에 밑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가족이 멸문지화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정말로 심하게 조사한다 싶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이 되는 반면에 말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집안이 있거나 한 거는 공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거는 결백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증거도 빨리 내시고 우리 국민들께 의혹을 해소해 드리는 게 저는 고위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외교부 직원들도 본인들이 문제가 없다면 이걸 국민들께 빨리 제대로 된 해명을 하는 것이 지금 고위공직자들의 그런 도리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아까 감사원의 감사 의뢰를 포함해서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앞으로 향후 이제 추진해 나갈 여러 가지 이제 일들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